네, 이번에는 시장의 판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이 0.9%까지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상승폭이 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의 낙폭,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낙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이제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반도체 일부 빼놓고는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가 미증시처럼 이렇게 변동성만 계속해서 장중 내내 겪을 수밖에 없는 건지 현재 구간에 있어서의 시장의 판을 읽어보는 시간,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게 딱 미증시 반 분위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반등 주고 이제 기간화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다소 힘이 약화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시장에서의 모습들은 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분간이라면은 뭔가 변곡점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말씀이실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또 9월로 넘어가면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한 내용들이 네. 변곡점이 되겠죠. 8월에는 없나요? 8월에도 뭐 잭슨홀도 있고 한데 그건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잭슨홀은 실질적으로 연준 이사들이 휴가 가는 거고요. 네. 또 파월 의장이 뭔가 이제 립서비스나 지금 립서비스 나올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와 파월 의장과 우에다 총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각구도군요. 그렇죠. 이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중간에서 합의점을 만드는 구간이 네. 미국 금리는 4%가 될 것 같고요. 달러에는 150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합의점이 만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죠. 그렇다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임팩트 있는 메시지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는 계속해서 테마주 위주로 단기적인 순환매가 계속 펼쳐지면서 지수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10월 초까지는 저는 그렇게 10월 초.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이슈를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팔로우하면서 네. 관련한 종목들을 단기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락할 때마다 가지고 싶었던 종목들을 조금 더 저가에 매수하거나 뭐 그런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뭐 8월, 9월 그리고 10월 초까지는 기간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네, 거기 때문에 네. 일부는 현금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발빠른 대응으로 현금화된 부분으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네. 이러한 대응이 필요한 구간에서의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발빠른 시장 대응력이 좀 필요한 이런 매매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이죠. MSCI 편입 관련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오늘 뭐 이미 사실 뭐 시장에서는 다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고 상승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편입되고 편출된 네. 종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즘에 주식 투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MSCI 지수 편입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되면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요새는 안 그런가요? 요새는 오히려 빠지죠. 근데 이미 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변했다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 네. 바뀌었는데 이 바뀐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판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과거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는 뉴스가 발표되면서부터 주가가 올라갔고요. 네. 말일에 이제 리밸런싱 되는 과정에서의 단일가의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근데 최근에 주가 상황에서의 MSCI 지수 편입되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편입 뉴스가 나오고서부터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줘요. 이거는 정부의 평준화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이제 편입된 종목들이 한 4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있었고요. KT가 있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었습니다. 5월 12일에 이제 편입 여부가 확인되었고요. 이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무전 시장 연동해서 주가 움직임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5월 말까지 해서. 그리고 6월 부근에 이제 시장 지수 연동한 주가 상승이 이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MSCI 지수 뉴스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지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 반영이 언제쯤 일어났느냐? 네. 지금 한 발 빠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MSCI 지수 발표일이 2월, 5월, 8월, 11월 4번 있지 않습니까? 2월에 편입 종목들이 발표가 되고 5월에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들의 예상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월에서 3월 구간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5월에 편입됐던 종목들이 5월 편입 뉴스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2월 미리 2월, 3월에 주가가 굉장히 흐름에 있어서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월, 3월에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코스모스 인소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주가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뭐 여타의 종목들도 2월, 3월에 강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뉴스에 대한 시장 대응을 하려고 할 때 이번 편입 종목의 대상 종목보다는 11월에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뭐 11월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들은 어느 정도 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 경제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죠. 뭐야? 현대로템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LI 넥스원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양식품 편입 가능성이 돌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방산주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황에서 이들 종목들이 강한 흐름의 모습들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MSCI 지수만을 놓고 시장에 대한 종목 간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 이번 편입보다는 11월 예정돼 있는 편입 가능성을 두고 주가 움직이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작동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주식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졌지만 조금 더 한 발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한 발 먼저 나가서 대응을 한다라면 또 일부분 쉬운 부분에서의 투자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발 빠른 투자를 우리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입니다. 항상 그 MSCI 편입 예정된 종목들 보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편입 예상이 된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참 신기하게 그리고 나서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거 왜 오르지? 이거 뭐 MSCI 편입 관련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이거 뜯어보니까 이것도 좋네? 이것도 그렇죠. 있었어?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거론이 되곤 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11월 예상되는 종목들 뭐 현대로템, NIG넥스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삼양식품도 엄청나게 이제 식품 관련한 종목도 올랐다가 최근에 좀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11월에 이제 편입 관련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뭐 실적 내용, 수출 내용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을께까지 엄청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식료 업종의 삼양식품은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전 내년 초까지도 해서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 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 발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음식료 업종의 삼양식품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제가 주시장에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안이시지만 조금 오래 계셨다. 주식시장의 형태와 패션 그리고 흐름을 조금은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종목 간의 섹터 간의 업종 간의 흐름에서 보면 일정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는 3년 주기이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의 흐름들 그리고 바이오도 3년 주기인데 음식료 업종은 10년 주기로 황제주가 나옵니다. 황제주라고 하면 100만 원 넘어가는 주식을 우리가 황제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음식료 업종에서 10년 사이클로 황제주가 나오는 패턴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도 시간을 조금 멀리 가서 이때 롯데제과 롯데칠성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주가 상승을 했어요. 한 40만 원 수준에서 주가 출발해서 70만 원 수준에서 한번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100만 원 넘어가는 제 기억으로 한 160만 원, 170만 원을 갔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찾아도 안 나옵니다. 변경됐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뚜기. 오뚜기의 주가가 이 당시에 엄청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1년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150만 원 선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죠. 40만 원 수준에 출발해서 70만 원에 한번 걸렸다가 100만 원에 정체된 이후에 150만 원 뭐 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음식료 업종의 특징입니다. 한 번에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2004년, 2014년 그리고 10년이 도래한 지금 2024년 음식료 업종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에서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양식품이 지금 70만 원 원저리에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0만 원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흔들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음식료업종의 황제주가 나오는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매출이 좋아지고 실적이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음식료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삼양식품은 내년에 우리도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주 등극이 될 것인가, 또 추가적인 수급 유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멘텀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친환경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어떠한 산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도 느낄 수가 네. 있겠지만 해리스 뭐 트레이드 관련주다 하면서 항상 시장에서 거론되잖아요. 네. 근데 그 관련한 종목들은 테마성이 좀 있죠. 이제 주가가 보니까 대선 전까지는 오르고 네. 대선 끝난 다음에도 반짝 오르는데 그게 막 더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주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뭔가 이유를 찾아내고 그 이유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거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1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21년 1월로 알고 있어요. 선거는 그 전에 11월에 있었지만 네,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이 크게 말해서 그린 에너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풍력, 뭐 해상, 뭐 등등등 뭐 바이오 관련한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화석 연료, 정유사들의 주가는 전통 에너지 빠져야죠. 안 빠졌어요. 안 빠진 게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당시에, 그러니까 21년 1월 즈음에 엑스모빌의 주가를 보게 되면 네. 한 40불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취임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의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120불까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어떤 논리인 거죠? 미국만 그랬느냐? 네. 우리 시장에서 S-오일이 대표적인 정유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던 당시에서 주가가 최바닥 7만 원이었어요. 1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거 어떤 논리예요? 물론 이제 시장과 연동했죠. 네. 그러니까 행정부가 새로 시작되게 되면 관련한 시장이 움직인다는 긍정적인 뷰로에 보는 부분도 네. 있지만 우리가 꼭 어떤 행정부에서 어떤 후보가 이 이슈를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만 올라가고 이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은 빠져야 된다, 이 논리는 그냥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이유를 만들기 위한.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흐름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2차 전지나 전기차나 뭐 등등등이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네. 꼭 이러한 내용과 긍정과 부정이 이런 내용으로 접목되어서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주에서는 방금 화면에 나갔듯이 삼성에스테이를 탑픽을 꼽고 계시고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적인 관계상 오늘 좀 핫한 게임주 얘기를 우리 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게임주는 물론 TV는 엇갈립니다. 요새 신작 모멘텀 붙어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나 좋아요. 오늘 그렇죠. 크래프톤 보니까 불혹까지 팔지 말아라. 저는 불혹이 지나는데 어떡하죠? 뭐 지천면까지 팔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크래프톤이 네.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 쪽 실적이 이제 예상 외로 진행이 됐고 여기에 네. 대한 이제 반응이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이죠. 큰 틀을 한번 말씀드리고 탑다운으로 이제 아래까지 네. 흐름을 NC소프트까지 한번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게임주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장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바이오, 게임, 2차 전지, IT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주가 움직임의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이 전체적인 터전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크래프톤 그리고 게임주의 흐름들은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그동안에 구조 조정을 많이 했어요. 게임주들이. 한 3년 동안 전체 게임 시장에서의 내용도 좋지 않았죠. 네. 구조 조정을 했고요. 또 자산 매각을 했고요. 건전성을 높여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실적치가 과거에 방만하다라고는 좀 그렇지만 이게 문어발식의 여러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에서 이제 축소하고 압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적치가 개선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의 부각된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NC소프트. NC소프트를 보게 되면 매출이죠. 매출입니다. NC소프트의 매출 그게 바로 주가다. 그렇죠. 바닥입니다. 주가는. 왜냐하면 네. 21년도 영업이익이 8천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800억입니다. 아이고 10분의 1로 줄었죠. 주가는 100만 원 이상에서 지금 한 17만 원 정도 하나요? 당연한 수순이네요. 네, 당연한 수준. 그런데 앞서 게임 업황 자체의 체질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주가는 바닥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모멘텀이 만들어져야죠. 모멘텀에 만들어질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앞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플러스 N소프트의 가장 문제점이 가족 경영이었습니다. 가족 경영.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해외 사업부에 대한 모든 거를 지휘했었는데 네. 가족 경영 체제를 이번에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회사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N소프트 주가는 바닥에 들어왔어요. 내일 갈지 다음 주에 갈지 다음 달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의 개선 현상이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의 네. 주가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탑픽 종목은 넥슨 게임즈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넥슨 많이 많이 빠져요. 빠지죠. 네. 왜 빠지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이죠. 크래프톤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넥슨이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성장 섹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게임주가 움직일 거고 오늘은 크래프톤이 움직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끌고 가는 종목들은 넥슨 게임즈라든가 네.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넷마블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전체 흐름을 끌고 가는 형태에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크래프톤만 오늘 이제 급등하는 걸 볼 게 아니라 급락하고 있지만 넥스게임즈 앞으로의 넥스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임 종목으로도 한번 관심 가져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판을 읽어라 이 시간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도 하락 전환하면서 0.27%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1.47%까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판을 읽어보는 시간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